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부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에서 마지막 부분의 챕터를 몰아읽고 이 책을 드디어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오늘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승자들의 습관 30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죠. 다음 주 추석 연휴에는 전국을 오고 가면서 이동하는 시간이 긴 분들을 위해서 5편의 영상 모두 합쳐서 합본판으로 올려드릴까 합니다. 합본판 기대되시는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21번째 습관에서부터 독수리가 되어라 라는 30번째 습관까지 10개 이기는 습관을 다룰 거예요. 중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내서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보도 셰퍼 지음, 박성원 옮김, 토네이도. 21번째 습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우리에게는 2가지 유형의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린 대부분 시급한 일에 치여서 중요한 일을 계속 미루는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이건 모순입니다. 중요한 일보다 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급한 일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급하다라는 표현에는 함정이 숨어 있어요. 어떤 일들을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실 급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허둥지둥하는 급한 일이란 엄밀히 말하면 자꾸자꾸 뒤로 미루었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왔을 때 마지못해 하는 일이 급한 일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사소한 일을 먼저 하느라 중요한 일을 미뤄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일과 중요한 일 모두를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늘 조급함에 시달립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려면 사소한 일에 매달릴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고 불편한 일을 먼저 해야 해요. 하고 싶진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인생에는 존재합니다. 이런 일들을 뒤로 미루면 그 일은 더욱 하기 싫어지고 불편해지죠. 그리고 그 일을 미뤄두면 둘수록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일을 즉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나친 완벽주의 성향 탓에 결정적인 순간 프로젝트를 완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완벽주의자들은 결과물의 마지막 3%, 그 2%를 다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완벽주의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도 일어나요. 무언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완성을 미루고 자꾸 수정을 가하면 처음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가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완벽하기 위해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경미한 실수와 흠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프로젝트를 자신 있게 끝내보세요. 실천 연습. 아침마다 내가 오늘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가장 먼저 처리하세요. 그러면 나의 하루가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늘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시간과 공을 들여서 진행해 보세요. 중요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하루를 더 충만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계획하든 적어도 3일 내에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잊지 마세요. 완벽주의보다 완료주의가 중요합니다. 22번째 습관. 책임을 다해 자유를 얻어라. 기회가 될 때마다 책임을 맡는 자리에 서세요.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좀 더 신중해지고 동시에 좀 더 과감해져요. 맨 앞에서 프로젝트를 이끌다 보면 숨어있던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꺼내게 됩니다.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보상도 더 커지기 때문에 창의력이 활성화되고 협상력이 배가되고 한번 성공한 경험이 계속해서 더 큰 성공 경험으로 폭발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는 변명 때문이에요. 책임을 맡으면
변명과 핑계를 대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천 연습. 오늘 나는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면 결정권도 넘겨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싶습니다. 23번째 습관. 감사하라. 걱정이 찾아오면 다음과 같은 위너들의 10가지 조언을 떠올려 보세요. 1. 과거에 크게 걱정했던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기껏해야 5% 정도만이 삶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지 말고 일어난 일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세요. 2. 지금 당장 감사해야 할 일 5가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생각이 나지 않으면 쥐어 짜내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이 지금 곁에 있다는 생각에 삶이 충만해집니다. 3. 미리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미리 감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4. 감사하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오늘도 내일도 더 잘해낼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마침내 원하는 삶이 됩니다. 5. 긍정적인 사람을 찾아가세요. 언제든 대화를 나누면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그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6. 행동하세요. 걱정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하면 누구나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니 무작정 밖으로 나와도 좋습니다. 7. 해낼 수 있을지 의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그러면 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8.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나 연극, 소설, 다큐멘터리 등을 자주 접해보세요. 혹여나 그것이 허구일지라도 분명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을 거예요. 9. 영감을 주는 음악을 들으세요. 음악이 걱정을 뒤덮어버릴 거예요. 10. 감사일기를 반드시 쓰세요. 성공일기도 좋습니다. 이 2가지 일기를 쓰다 보면 내 자신의 능력을 믿게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능력 있고 좋은 사람에게는 걱정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실천 연습. 걱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세요. 걱정은 성공을 위한 유용한 추진력입니다.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 전에 아무런 걱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걸음이 나에게 한 사이즈 작다는 신호입니다. 약간의 걱정은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24번째 습관. 나만의 재능으로 살아가라. 다른 사람의 노력은 얼마든지 벤치마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죠. 설령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타인의 재능으로는 내 삶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천상의 목소리를 얻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오페라 가수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숫자를 다루는 능력이 출중해졌다고 해서 갑자기 수학자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빛나는 웅변 실력을 얻었다고 해서 정치가나 변호사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사람에게는 저마다 서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 위에서 위너가 되고 성공을 거둘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자유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의사나 판사나 외교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사나 외교관은 공부를 잘하는 재능만으로 얻을 수 있는 성취가 아닙니다. 의사나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남달랐던 사람이 결국 그 직업들을 얻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데 필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만의 기준입니다. 위너는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실천 연습. 성공은 재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세요.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은 겸손하게 받아들이세요. 오늘 비가 오더라도 미소를 지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미소를 짓지 않더라도 비가 올 테니까요.
25번째 습관, 내어주고 용서하라.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목표죠. 그렇다면 여유 있다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건 모든 걸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타인에게 기꺼이 보낼 줄 안다는 걸 뜻합니다. 삶은 흐름이에요. 끊임없이 무언가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끊임없이 무언가가 흘러나가요. 주고받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적인 시스템입니다. 모든 관계 또한 주고받기의 연속이에요. 여기에서도 에너지의 순환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돌려받아요. 주고받는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날수록 관계가 풍요로워집니다. 용서한다는 일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원망과 증오라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행위가 떠오를 때마다 마음으로 용서하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상처가 행사했던 영향력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논쟁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가 자신을 정당화할 틈도 허용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이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만 전달하세요. 실천 연습. 오늘 나 자신에게 용서를 선물해 보세요. 내가 원망하는 상대가 누군지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해 보세요.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품지 않음으로써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26번째 습관. 돈, 차갑고 현명하게 다루어라.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기 때문이에요. 거위는 우리의 자본을 의미하고 황금알은 이자를 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전부 써버립니다. 심지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쓴 나머지 빚을 지지요. 이렇게 해서는 결코 거위를 키울 수 없어요. 이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은 간단해요. 벌어들이는 돈보다 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빵을 살 때는 제빵사에게 돈을 지불하죠. 과일을 살 때는 과일 장수에게 돈을 지불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언제 돈을 지불할까요? 바로 저축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위 계좌를 개설하고 소득의 일부를 이 계좌로 자동이체하세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몰라보게 성장한 거위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즐거움 계좌도 하나 개설하세요. 이 계좌로도 정해진 비율의 돈, 예를 들어 소득의 5% 내지 10%를 자동이체해 보세요. 이 돈은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지출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인상되면 인상분의 50%를 거위 계좌에 송금하세요. 항상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절반의 연봉 인상에 익숙해집니다.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거위를 죽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재정 상태가 엉망인 사람도 많아요. 돈은 긍정적인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은 돈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요. 실천 연습. 돈을 지출할 때마다 정말 이 지출이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27번째 습관.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라. 소중하고 탄탄한 것들은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룻밤 만에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그날까지 몇 년 동안 치열하게 달려온 사람일 거예요. 위대한 성과들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그걸 만들어낼 시간을 주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5년 일기를 쓴대요. 새로운 도전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긴 시간을 선물하는 거죠. 물론 5분 후의 삶을 위한 단기 계획도 있어야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그 시간을 선물하세요. 아기가 걸음마를 뗄 때까지 천천히 지켜봐주면 아기는 어느 날 아침 거짓말처럼 온 집안을 뛰어다니게 되죠. 성공을 위한 추진력과 속도는
모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실천 연습 5년 일기를 써보세요.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28번째 습관, 롤모델을 찾아내라.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건 주변 사람들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뇌과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간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낱낱이 뇌에 저장한다고 해요. 인간의 눈은 성능 좋은 카메라이고 귀는 고성능 이어폰보다 더 정교합니다. 이 뛰어난 장비들을 가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퍼포먼스를 촬영하고 저장해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죠. 이 프로세스는 최고의 학습법입니다. 그러니 롤모델을 찾아내보세요. 인간의 사고방식과 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생지가 아니라 자라나고 성장하는 환경입니다. 당신의 아이 곁에 뛰어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의 아이도 뛰어난 사람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물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변화해요. 모든 만남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죠. 바로 여기에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은 장점과 강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성실함이 최고의 무기인 사람에게서 성실함을 배우고 일기를 잘 쓰는 사람에게서 기록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들의 지식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에게서 배우면 잘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다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적극적인 태도와 단호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너는 너무 사람을 좋아해. 너는 정말 친구가 많구나.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당신의 대인관계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성공에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떠나세요. 당신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실천 연습.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손에 넣은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긍정적인 프로그래밍을 꾸준히 반복해보세요. 새로운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저장해보세요. 29번째 습관. 불만은 훌륭한 연료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어왔죠.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와 만족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해요. 맛있는 음식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 대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행복에 이르는 중요한 열쇠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가 없죠. 반면에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 자주 위험해집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성장하고 성장을 멈추면 죽고 말아요.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입니다. 물론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한 탐욕은 경계해야 하지만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꿈, 나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을 때는 만족을 몰라야 합니다. 따라서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으면 아무런 음식도 제공받지 못하지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강력한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그러면 선을 넘는 데 필요한 용기가 찾아올 겁니다. 불만은 성공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훌륭한 연료가 되어줄 거예요. 불만은 열정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거든요.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 잘못 살고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사람에게는 성공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으니까요. 성공은 절박한 사람이 얻을 때 빛을 발합니다. 절박한 사람은 절대 기차에서 내리지 않아요. 최종 목적지까지 기어코 도착하는 데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불만을 해결하는데 그 누구보다 절박한 사람입니다. 실천 연습. 불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불만은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불만 3가지를
종이에 기록해 보세요. 30번째 습관. 독수리가 되어라. 오리와 독수리는 모두 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죠. 독수리와 오리는 모두 하늘을 날 수 있지만 독수리가 하늘 높이 원을 그리며 나는 반면에 오리는 물가에만 머물러요. 독수리는 조용히 비상합니다. 반면에 오리는 언제나 꽥꽥거리죠. 성과는 없이 꽥꽥거리기만 합니다. 오리들은 말해요. 난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어. 독수리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그걸 감당할 여력이 생길까? 오리들은 비관론자이고 독수리들은 낙관론자입니다. 오리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서로에게 보고하고 심지어 이를 위한 모임도 열어요. 독수리들은 주로 긍정적인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오리들은 한결같이 9시부터 6시까지 일해요. 독수리들은 필요하다면 6시부터 9시까지 일합니다. 오리들의 눈에 세상은 작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독수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독수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독수리들은 정체된 상태나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나아가 독수리들은 주변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독려합니다. 독수리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변화를 갈망해요. 그래서 독수리는 존경받는 많은 가문의 상징적인 문양이 되었죠. 독수리 문양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에너지와 도전정신,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의 삶을 상징하는 문양에는 어떤 동물이 새겨져 있나요? 오리인가요? 독수리인가요? 실천 연습. 이 책을 첫 장부터 매일 꾸준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최고의 습관이 무엇인지 주기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 책에서 소개한 30가지 습관 중에서 내가 실제로 완성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규칙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성장의 가장 탁월한 연료는 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31번째 습관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기는 습관을 장착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